믿기 싫은,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 지난 9월 14일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평소에 왜 작품에 안 나오나 했는데 저렇게 한 번에 훅 가버리면 최근 결혼한 오빠 및 홀로 계신 할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으실 텐데 정말 사람 인생 죽으면 끝이니 허망하네요. 인생이 이렇게 의미 없게 끝나버리니 코로나블루로 우울한데 죽으면 인생 그냥 끝나니 참 우울합니다. 배우 오인혜가 14일 새벽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끝내 의식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것 같던 배우 오인혜가 끝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오인혜와 가장 친한 친구가 처음으로 발견했고 112에 신고했으며 오인혜가 전날부터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집에 갔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하죠. 오인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한때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오인혜의 지인은 최근까지 의욕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그리고 저도 조금 전 배우 오인혜가 숨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현재 이내의 가족과 친구들이 장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체에서 끈에 의해 압박된 흔적이나 과도한 멍이 발견되었는데 타살 의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인혜의 나이가 향년 36세이고 아직 젊고 이쁜 나이인데 안타깝습니다. 살아생전 다양한 연기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들어오는 배역이 노출이 심한 배역이라 아쉬웠다는 인터뷰가 마음이 아프네요. 대중에게 기억되는 배우 오인혜로서의 커리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2010년 우리 이웃의 범죄에서 단역으로 데뷔한 이래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로 비중이 크지 않은 조연으로 활동해왔죠. 그녀가 자신의 인지도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가장 유명한 장면은 사실 연기 활동을 통한 필모그래피가 아니라 영화제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노출 패션이었습니다. 2011년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받은 박철수 감독의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에서 수지 역으로 출연했던 오인혜는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서 중요 부위만 살짝 가리고 상체가 거의 드러나다시피 한 파격적인 레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여 화제가 됐었죠. 여배우들의 시상식 노출 패션에는 익숙한 기자들이나 영화제 관계자들도 오인혜의 패션에 대하여 한동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저 배우가 누구냐고 확인할 정도였는데요. 그날 부산 영화제에는 국내외를 망라한 최고의 배우들이 대거 레드카펫을 밟았지만 압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주인공은 단연 오인혜였죠. 예능 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어쇼에서는 노출 연기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날 MC 박하나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 성추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저도 여자 연기자라 남일 같지 않다. 노출 연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입을 열었죠. 이에 한 기자는 노련한 배우들도 노출씬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면서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도 노출씬을 찍고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과거 영화를 촬영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노출에만 초점을 맞췄다더라. 건강미인 당당한 배우 김혜수 씨도 영화를 통해서 전라 노출을 감행한 바 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다. 작품성이 있는 영화였고 노출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지만 노출 장면을 찍기 위해 우황청심환을 먹고 전날 밤을 지새웠다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출 장면으로 연기 생활에 주춤한 스타들에 대해서도 언급됐는데요. 기자는 오인혜 씨가 주연한 작품을 여러 개 본 적이 있다. 연기를 참 잘하더라. 그런데 레드카펫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했고 노출이 많은 영화에 출연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다라면서 현재 그는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도 받고 수업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고 전했죠. 기자는 영화 거짓말의 주인공 김태현 씨의 경우도 노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후속작을 얻기 어려웠다.
역할 크기를 줄여서 작품 출연을 간간히 하다가 2007년 불교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했다. 그 이후 근황은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다른 기자는 미인의 이지연 씨 역시 2014년 8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는 소식이 마지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오인혜가 입었던 드레스는 다른 시상식에서 이미 몇몇 여성 연예인들도 이미 착용했던 의상이었죠. 다만 다른 연예인들이 입었을 때와 비교하면 오인혜만큼 노출도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의상핏을 조절하는 노출에 수위를 높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결과적으로 유명세는 얻었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죠. 오인혜의 등장 이후로 각종 시상식이나 레드카펫 행사 때마다 여배우들의 의상 수위가 상당히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경쟁적으로 아슬아슬한 의상을 착용하는 일부 여배우들로 인하여 노출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아졌고 심지어 일부는 시선몰이를 위하여 일부러 노출을 감행한다는 주장 논란에 휩쓸리기도 했었죠. 이러한 젊은 여성 연예인들을 둘러싼 과도한 노출 경쟁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정성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연기력이나 재능으로 인정받을 생각은 안 하고 몸매를 과시하여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는 지적인데요. 또한 파격 패션으로 주목받는 새로운 여성 연예인이 나올 때마다 오인혜 역시 덩달아 원조처럼 몇 년째 소환되는 패턴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오인혜는 훗날 SBS 토크쇼 강심장에 출연하여 당시 의상과 관련한 뒷이야기를 털어놓은 바 있는데 당시 소속사 없이 활동해서 스타일리스트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했고 드레스도 어렵게 구해서 입었다고 해명하며 신인이라 사진 한 장이라도 더 찍히고 싶어서 이 드레스를 골랐다고 노출에 이유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임을 솔직하게 고백했죠. 인지도가 떨어지는 무명 여배우로서 영화제 같은 큰 무대에 초청받아 레드카펫을 밟을 기회가 매우 드문데 짧은 순간 내에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이라도 알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노출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속사정과 고충을 보여준 대목인데요. 실제로 오인혜 이후로도 수많은 무명의 젊은 여배우들이 비슷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인혜에게도 데뷔 초기 노출로 인한 섹시 스타 이미지가 각인된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득이 된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피해가 된 측면이 적지 않죠. 오인혜는 2012년 MBC 사극마에 KBS 드라마 스페셜 환양 쥐불놀이 2014년 영화 설계 등에 출연하여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다지 비중 있는 역할은 맡지 못했고 작품들도 그리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실상 공백기가 길어지며 영화나 드라마에서 더 이상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고 특별 출연에 가깝던 MBN 연남동 539에서 주은 역할이 연기자로서 그녀의 마지막 필모그래 피었죠. 오인혜는 연기 활동이 뜸해진 이유로 배우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매번 섹시하거나 판모파탈 같은 역할만 들어온다는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고 배우로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도 전에 영화제에서 보여준 노출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인혜는 파격 드레스 사건 이후 수년째 많은 악플에도 시달려왔음을 고백한 바 있는데요. 노출로 주목받으려는 연예인, 꼬리표에다가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가족에게도 악플이 쏟아졌다고 토로한 바 있죠. 아직도 매년 영화제나 시상식이 있을 때마다 오인혜의 드레스 패션도 역대 화제의 장면으로 묶여서 함께 소환되기 일쑤인데요. 비록 본인의 선택이었고 짧은 순간 그로 인하여 주목을 받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지만 대표작을 남기지 못한 여성 연예인으로서는 언제부터인가 잊혀질 권리조차 박탈당한 그 순간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인혜는 지난 몇 년간 배우로서의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플로리스트로 전업하여 꽃가게를 열기도 했고 개인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여 메이크업이나 여행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기도 했죠. 오인혜는 최근까지도 다양한 번외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언젠가 연기자로서 좋은 작품을 만나 재기하고 싶다는 열망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인혜는 배우로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제대로 펼칠 기회를 얻기도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부검 여부를 확정한 뒤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일부 언론에서 밝히기로는 끈에 의해 압박된 흔적에 대해서도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과도한 멍으로 인해 재차 부검이 신청되었지만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집 주변 CCTV 카메라 영상, 출입자 증언 확인 조사 결과도 타살 혐의점이 없음이 확인되어 수사가 종결되었고 상기된 멍 자국은 병원 이송과 치료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오인혜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글에는 다 내 탓이죠. 남 탓하는 건 정말 싫어서 차라리 제 탓을 해요. 전 능력이 되는 한 다 퍼주는 스타일이긴 해요. 돈보다 마음을 주는 게 참 힘들고 비참해지네요 라고 적혀 있었죠. 오인혜는 보고 있겠죠. 절 몸뚱이 하나라고 표현한 그분, 왜 사랑한단 말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이건 범죄입니다며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이어 오인혜는 보여줘야 할 것 같다. 혼내줘야죠. 끝까지 오만한 사람은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A씨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첨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오인혜의 안타까운 죽음에 김용호와 A씨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이면 한개인으로서나 배우로서나 한창 활약할 나이이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기존의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배우로서 존재감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죠. 단지 노출로 잠시 주목받았다가 사라진 여배우라는 꼬리표로 한 사람의 커리어를 평가하기는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세상의 주목을 받아야만 하는 수많은 무명 연예인들이 비슷하게 겪어야 할 현실의 딜레마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대중은 또 한 명의 연예인이 세상을 등진 사연을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삶을 애도하고 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